평형을 이루면 구조의 안정성, 쉽게 말해서 건물이라든지 배라든지 어떤 물건이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첫 번째 기본 정의가 바로 뭐였죠? 바로 돌림의 정의. 그걸 토크라 그래요. 토크. 토크는 요렇게 그려요. 그리스 로마 문자야. 요거는 8의 길이 곱하기 F야. 쉽게 말해서 이 토크는 회전이거든, 회전. 그래서 회전 축으로부터 8의 길이, 그리고 수직으로 준 힘. 요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제로 들었던 게 바로 저 손잡이 저를 이렇게 돌리자는 거죠. 그게 토크라는 거야. 이게 토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구조물이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두 가지의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힘의 평형. 아래로 향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요. 위로 향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이 힘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기억할게요. 이 물체가 있어요. 내가 이 손으로 받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안정을 되려면 얘가 이 무게를, 이 손이 이거는 밑으로 향하죠. 근데 이 손은 위로 향하죠. 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야.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무거워. 근데 내가 이 들 수 있는 힘이 적어. 어떻게 될까요? 내려앉는 거야. 아니면 이 딱 이렇게 약간 어디 고정돼 있다면 이게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죠? 바로 얘가 지구 중심으로 하는 중력, 무게와 이 또 위로 또 받치는 요 힘이 평형을 이룰 때. 오케이? 그러면 이게 평형을 이룰 때 이 받치는 힘이 지금 어디 있다? 이 물체가요. 그 조각 내면 각각의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를, 이 물체의 무게가 딱 한 곳에 있다고 정의 내린 게 바로 뭐다? 무게 중심. 그래서 이 손으로 이 전체를 다 받쳐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딱 한 곳을 받치죠? 그래 평형을 이루죠? 그게 어디라고요? 무게 중심. 이 물체의 무게가 한쪽에 다 쏠려 있다. 이걸 가정한 곳이야. 거기를 또 받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돌아가는 힘.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 자, 이쪽은 어떤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를 봤을 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시계. 반시계.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쪽에 물체가 있다.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분명히 뭐다? 서로 반대 방향. 한 개는 시계 방향, 한 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어떤 돌림이 작용하겠다고요. 그 힘이 같으면 뭐라고요?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멈춰져 있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구조물은 뭐한다? 구조물 뭐한다? 안전하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처럼 물체 AB가 매달려 있는 질량 N인 막대가, 자, 어떤 막대가 균일하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고 배웠어요? 딱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죠? 동글동글한 공 또는 정사각형 또는 직육면체 이런 것들은 그 가운데에 무게가 거기에 다 있다고 가정한다. 무게중심이라서. 그러면 이 전체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가 무게중심 되겠죠. 그죠? 네, 이럴 때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무게가 된다? 중력가스도. 좀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배울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무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다? 중력이라고 배웠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해요. 중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하죠? 9.8m/s 제곱하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다 10으로 돼 있어요. 10. 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진짜 10은 아니고요. 9.8이나 10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계산하라고 쉽게. 그래서 어쨌든 질량에다가 중력가스를 곱하면 바로 무게가 된다. 이 무게가 바로 중력. 역자가 뭐야? 힘 역자죠. 그죠? 자, 이거 실 PQ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
AB의 질량은 각각 라지 m, 스몰 m이고 P와 Q 사이 수평거리는 D다. A는 막대의 왼쪽 끝에서 수평거리 X인 위치에, 그리고 B는 막대의 오른쪽 끝에 각각 매달려 있다.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때 X의 최속값과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최소값과 최대값이 어딘지 알아내야 되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운 기초를 가지고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x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최소값이란 무슨 말이게? 여기서 조금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두 줄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있을 때요.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은 여기 이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커지죠? 그럼 두 줄 중에 어디에 저기 힘이 닿지 않을 때까? 이거야. 어딜까요? 최소값. 얘가 이쪽으로 가면요, 돌림이 엄청 커져요. 자, 이쪽으로, 양쪽으로요, 지금 힘이 닿고 있는데, 그죠? 자, 이쪽으로 다 둘이 당기는 힘은 무조건 얘 무게를 다 지탱이 돼요. 힘의 평행이 있어요. 그죠? 맞죠? 자, 요 놈이 최소 가장 이쪽이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굉장히 커지죠? 그랬을 때 둘 중에서 어디가 힘이 0이 돼야지, 어디만 힘이 작용해야 될까, 이게. P. 네, P죠. 왜냐? 이쪽에 만약 이쪽에만 힘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얘 있죠? 얘 이렇게 돌아가죠? 얘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여기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이 질량 어때요? 같죠? 그죠?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를 하면 얘는 여기서 돌아가는 힘이 이쪽으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돌아가고 얘 이렇게 돌아간다. 그게 최소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얘가 쭉 옆으로 왔을 때야. 그러면 어디? Q. 가까이 갔을 때. 가까우면 요 줄에서 거리가 되게 짧아지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 풀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유를 가르칠게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이 막대의 전체 길이가 위에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그죠? 없죠? 그리고 내가 여기 무게중심은 있지만 실제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여기 왔을 때 이 전체의 길이가 없으니 요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럼 if를 놔야 되겠죠. 그죠? if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 여도 마찬가지예요. if가 되죠. 벌써 if가 몇 개 들어갔어요? 3개 들어갔어. 3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토크라는 정의를 알아도 뭐다?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if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다루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하는 정의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은 내가 이렇게 해줬지만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보려할 겁니다. 잠깐. 알죠? 또 이 문제는요, 옛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 나왔던 최고 난이도 문제야. 그래도 해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아까 거지는 좀 달라요. 왜? 여기는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왜? 주어진 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피에르가 받침대 위에 있어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죠? 네, 왔다리 갔다 하는데 요 받침대와 요 받침대의 거리가 3L이고, 그 다음에 얘는 공 넣는 통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피에르가 공이에 쓰일 수 있는 가장 왼쪽 지점과 가장 오른쪽 지점의 거리는 4L이라고 그랬어요. 자, 막대와 통의 질량의 합은 N1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와 통의 질량. 여기는요. 여기에 질량이 없어요, 지금. 그죠? 지금 막대의 질량도 없어요. 그냥 둘이 합쳐서 그냥 해버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피에로와 공의 질량의 합은 M2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가장 왼쪽 지점으로 가볼게요. 얘 어디로 갈까? 왼쪽 지점 가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가 기준돼요? 여기 왼쪽 받침대, 오른쪽 받침대에서 어디가 돌림힘의 기준이 될까요? 얘가 이렇게 가면 여기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기를 가야 돼요. 왜 여기를 가야 되죠? 바로 이 막대와 넣은 통의 질량이 M1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어디 있을까요?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막대기와 통이죠. 요 사이에 없고 이런 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얘가요. 지금 가장 왼쪽 지점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면 균형이 이룰 수 있겠죠?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 받침대 있다. 자, 얘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될 수 있죠? 근데 얘가 떼굴떼굴 옆으로옵니다. 어떻게 돼요? 붕괴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막대기와 통의 뭐다? 무게중심은 바로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 어딘가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어딘가에. 오케이? 바로 이 아래쪽으로 M1G라고 하는 무게가 작용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볼게요. 피에로하고 공이 여기 왔습니다. 그때 여기에 받침까지 자, 요 거리가 지금 현재 모르죠? 이거를 지금 위에 보니까 가장 왼쪽 지점과 가장 오른쪽 지점 사이의 거리가 4L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1이라고 놓고. 그다음 여기에 간격도 지금 현재 없어요. 왜? 돌림이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Y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 가장 오른쪽으로 있을 때 어떨까요? 지금 이 피에로하고 여기 이렇게 왔겠죠. 그죠? 맞죠? 네, 여기를 X2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정을 다 했기 때문에 뭐 한다?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봐. 먼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자, 가장 왼쪽에 있을 때 어디가 회전 축이 될까? 여기가 P 부분, 여기 Q로 할게요. 뭐 이거는 상관없고 뭐 가장 필요도 없고 그냥 PQ로 할게요. 어디가 기준이 될까? 어디가 기준이에요? 이 피에로가 여기 왔을 때, 가장 왼쪽에 있을 때,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야,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회전축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회전축이 되면 얘 이렇게 내려가려면 얘가 막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여기를. 오케이? 그러면, 자, 계산합니다. X1, 지금, 피에로 고개 질량이 M2니까, MG, G. M2G. 하고, 자, 얘는 무슨 방향? 여기를 축으로 할 때, 요렇게 돌죠, 그죠? 그죠? 요렇게 돈다, 그죠? 네, 요렇게 돌 때, 지금 반시계 방향이야. 여기는 반시계 방향, 요런 반시계 방향. 그러면, 자, 막대기는 어때요? 요 회전축을 했을 때, 막대기는. 요렇게 돌죠? 여러분들 회전축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딱 잡고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여기, 지금 여기를 기준했을 때, 요 부분, 여기잖아. 그죠? 시계 방향이죠? 네, 시계 방향. 그리고, 다른 거 볼 거 없죠? 왜? 이 막대하고 공 두 개의 무게질량 그 중심 여기니까. 그죠? 그러면 요 값은 이렇게 되죠. y 곱하기 m1 m1이 아니죠. 거리가 얼마야? 회전축이니까 얼마? y 곱하기
여기 3L이잖아. 여기 3L인데 여기 니까 3L 마이너스 Y. 그죠? 3L 마이너스 Y. 이거 Y로 쓰면 안 된다. 이게 뭐야? 3L 마이너스 Y 곱하기 M1G. 오케이? 무게 곱하기 거리.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럼 이때는 회전축이 어디야? 여기죠? 자, 이랬을 때 이 B를 어디로 향해요? 요렇게 들죠? 요렇게 시계 방향. 그리고 막대와 공의 무게중심 여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들죠? 그죠? 맞지? 네. 그럼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볼게요. M1G 곱하기 Y는 M2G 곱하기 X2. 그죠? 맞지? 예. 여기로부터 예. 여기였잖아. 여기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주어진 게 있습니다. 오른쪽 지점과 왼쪽 지점의 사이가 4L이래요. 여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죠. x1 더하기 3L 더하기 x2는 4L이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뭐다? L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걸 우리가 풀어보자. 자, 여기에 mg m1g 3l 마이너스 m1g l. 자, m은 그 뭐지? 여기 m1g y네요. m1g y. 여기 여러분 글씨 보여? 글씨 이렇게 빼기 m1g y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m1g y가 뭐야? mg2 곱하기 x2죠. 자,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x1 m2g는 m1g 3l 마이너스 m1 m2g x2 맞죠?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자, m2g를 하고 x 더하기 x2가 되고 요게 m1g 3l 이렇게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1, x2가 얼마라고요? 요게 여기서 l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m2g l은 m1g 3l이니까 g 사라지고 l 사라지고 하니까 m2는 3m1 이렇게 되죠? 그럼 몇 대 몇이야? m1과 m2는 1대 3 맞죠? 자, 아까보다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어렵죠? 솔직히 말해 쉬운 사람 이거 맞추면요 여러분 물리학 나중에 수능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나왔어요. 9등급제 할 때 학생들 좀 먹었던 문제들이야. 왜 그러냐? 여기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막대기하고 여러분 그 다른 기초 문제 보세요. 다 막대기에 길이가 있고 무게 있고 그죠? 맞죠? 그리고 어디 있을 때 얘가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했지. 얘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막대기와 공의 무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 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디가 회전축이 되는가? 그 두 번째. 그걸 알았다고 하잖아? 그 다음 뭐예요? x1, y, x2라고 하는 변수를 넣을 수 있느냐야. 그치? 어렵죠? 네. 어쨌든 자, 여기 7번 보세요. 여기는 길이가 4L. 이 막대기 4L이래요. 너무 좋아. 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야. 다 준다고요. 아까 8번처럼 그렇게 그런 경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한다. 그 다음에 질량이 8m. 얘가 8m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줄하고 요 줄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축바퀴예요. 축바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시소 있죠. 시소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받침이 있는데 무거운 사람은 이 받침에 가까이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사람은 멀리서 해야지 균형을 이루죠. 근데 이 시소는 뭐다? 이게 길다 그랬잖아. 어떤 좁은 공간에 이 시소를 넣는 방법 뭐라고요? 접어버린다고. 이렇게 접어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축바퀴 반지름이 작은 쪽에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오케이? 축바퀴 반지름이 큰 게 가벼운 거. 오케이? 이 문제는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다른 데가 핵심이야. 여기가 핵심이야. 나는 쉬워요. 오케이?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요. 얘 지금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얘가 지금 M이라고 하는 질량이 매달려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은 mg인데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요? 이거야. 얼마? EMG죠. EMG.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한다고요. 시소 있어요. 자, 한쪽에 지금 R입니다. R인 곳에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고 ER인 부분에 자 이렇게 mg라고 힘이 돌아가요. 그럼 돌림이 같으려면 EMGR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EMG가 돼야 돼요. 그죠? 네, EMG라고. 이거라고. 이 문제는 여기야. 여기만 알면 이 문제는 술술술 풀려야 하거든. 여기가 핵심이야.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회전축을 여기로 하면 이 막대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회전. 자, 8mg라고 하는 무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요거는 요 부분 어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돼요. 그죠? 위로 당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 그 다음 얘는요. 라지 mg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돌으니까 반시계 방향이야. 그러면 자, 시계 방향 누구? 얘. 반시계 방향 얘.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평형을 놓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시계 방향의 돌림힘 8mg 곱하기 자,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전체가 4L이야. 자, 무게중심 어디 있다고요? 2L이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나 얘기야? L이죠. L. 그죠? L, 2L. 그 이쪽이 2L이고 이쪽이 2L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L밖에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가 L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가 L밖에. 그지? 그러면 여기 L이 되고 자,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 볼게요. EMG 누구요? 얘가 여기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다? 3L만큼. 플러스 그 다음 라지 mg는 여기가 L인데 요 축으로부터 요 끝에서 3분의 2L이야. 그러면 요 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 요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L이죠. 응?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L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풀면 돼요, 그냥. 자, 여기 6mg고 8mg니까 계산하면 2mgl은 3분의 1 라지 mgl이니까 L 사라지고 G 사라지고 6m은 라지 m. 오케이? 그래서 몇 M? 6m.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요. 나왔고요. 그럼 학생들이 틀린 이유는 뭐다? 요거 못 찾아서 틀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찾은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그 차이야. 질문 잘했어요. 자, 6번 보세요. 이 문제는 원래 그 처음으로 시험 본 학교 있죠? 네, 나왔어요. 나왔어. 근데 그 웃기는 뭐죠? 선생님 이거 낸다 그랬어요. 자,
길이가 2L이고 질량이 라지 M인 균일한 막대. 일단 무게중심 잡자. 어디야? 여기로부터 딱 L만큼 떨어진 곳이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라지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 얘는요. 이 물체는 이쪽으로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받침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두 군데가 있는데 5점으로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이동시켰다. X는 P와 물체 사이 거리다. 5점과 P점에서 받침대가 막대 위쪽으로 작용 힘을 각각 F5, FB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거. 요렇게 받치는 힘이 F5, 이렇게 받치는 힘이 FP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의 안정성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힘의 평형. 그죠? 네. 힘의 평형할 때 위로 향하는 힘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물체 이렇게 발 때 아래로 향하는 이 힘과 내가 위로 받치는 힘이 같다고요. 그죠? 그러면 위로 향하는 힘은 두 개죠. F5 플러스 FP. 그죠? 이것은 아래로 향하는 힘 뭐 있어요?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 이거 같다고요. 그죠? 자, 그럼 밑에 이제 보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게 X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봐야 돼요. X가 딱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죠? 네. X가 0일 때라고 했습니다. X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 M이라고 물체가 어디 있다? 여기에 다 있다는 거지, 그지? 그죠? 여기 있대. 이랬을 때 F5 플러스 FP는 맞아, 틀려? 맞죠? 왜냐하면 힘의 평형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가 여기 있던 이 공식 똑같은 거야 지금. 힘의 평형이야 그냥. 그죠? 그 다음 미연 X가 L일 때 F5와 FB는 같다.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L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기준할래요? 내가 눈을 강조했잖아. 지난번에 돌림을 할 때 가장 끝부분을 하면 된다. 물론 어디를 해도 똑같은 결과인데 근데 둘 다 끝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제일 여기는 F5를 기준할게요. 그냥 여기를 기준할게요. 자, 그럼 기준하고 나면 뭐 한다? 방향을 정해야 돼요. 여기를 회전축을 하면 이 막대기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얘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지? 그리고 얘는 뭐야? 이렇게 빠지죠. 이 둘이는 시계 방향, 얘만 반시계 방향이죠. 그죠? 네. 그러면 시계 방향 두 개 계산해 볼게요. 라지 mg 곱하기 L 더하기 mg. 자, 전체가 2L 있는데요. 얘가 L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도 L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2L이니까 얘가 지금 L만큼 왔다 했으니까 딱 요 가운데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빼기 L이니까 그냥 L이야. 자, 이게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은 FP 곱하기 2L 이렇게 된다.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지금 라지 mgl 플러스 mgl은 fp 2l인데 l 사라지면 여기 되네. 그러면 요거를 이게 지금 변수가 두 개인데 라지 햄하고 이 지금 F5 값을 알 수 있나? 둘이 합해서 이건데 이 값은 여기 FP를 한번 보세요. FP 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라지 mg 플러스 2분의 1 스몰 mg 요거 되지, 그죠? 맞지? 그러면 이 둘이 합쳐서 이 값인데요. 둘 다 딱 절반씩이죠. 그럼 F와 F는 무슨 값? 같은 값. 그죠? 네, 같은 값이야. 자, 그 다음에 X가 2L일 때 2L이라는 건 어때요? X가 2L인 거 요 위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요 위에. 그지? 요 위에 있을 때 F4-PP는 MG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요 놈이 지금 여기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기준해야 될까요? 돌림의 기준. 여기를 기준해야 되겠죠. 그죠? 자, 거기를 기준하면 이제 또 이제 봅시다. 얘를 여기를 기준하면 얘하고 얘는 이쪽으로 돌아요. 그죠?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리고 이 받침대는 얘는 여기 있으니까 얘 받침점은 위로 반시계 방향. 요 물체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시계 방향. 맞죠? 반시계 방향. 자, 현재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다시 해줄게요. 요 놈이 여기 있다고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를 기준하면 이 받침점은 위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요. 시계 방향이 되고요. 이 스몰 m이라고 하는 이 물체는 이쪽으로 향하니까 반시계 방향 되고 여기를 기준하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 되죠. 그죠? 일단 방향부터 여러분 정해야 돼요. 여기를 기준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얘가 지금 여기 있잖아. 얹혀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를 기준하면 얘는 이렇게 도니까 이게 반시계 방향.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기준하는 회전축으로 하면 얘가 반시계 방향. 그리고 이 O의 받침축은 위로 힘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시계 방향.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계산해 보면 시계 방향 먼저 해볼게요. 시계 방향 FO 곱하기 2L은 자 반시계 방향 mg 곱하기 L 플러스 스몰 mg 곱하기 L 이렇게 되네. 그죠? 요거 2L이다. 그죠? 미안. 2L이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게 FO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 라지 mg 플러스 mg 이렇게 된다. 그죠? 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FO 마이너스 FP잖아. 자, FO가 이 값이고요. 2분의 1 라지 mg 플러스 mg 빼기 FP 값은 얼마야? FP 값은 여기다가 요것을 내면 FP 값이 나오네. 굳이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되네요. 두 개 합쳤어. 여기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 라지 mg 이렇게 되네. 그죠? 맞죠? 그래서 F4가 이만큼이고 둘이 합쳐서 요 값이 돼야 되니까 FP는 2분의 1 mg가 돼야 돼요. 그죠? 라지 mg가 돼야 돼요. 그래 이 둘이 합쳐서 mg 라지 mg 스몰 mg 맞죠? 그럼 빼기 합니다. F4에서 FP를 뺍니다. 그럼 이 둘이 사라지죠? 뭐만 남아? 요 하나만 남죠. mg만 남죠. 그지? 다 맞네요. 그죠? 자, 먼저 1번. 직육면체 모양 물체가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는 것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직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아주 고루 규칙적인 모양은 무게 중심 어디 있다? 딱 가운데 있다고요. 딱 가운데. 응? 나는 가에서 물체의 바닥과 수평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도록 물체를 손으로 잡고 있을 때 물체가 정지있는 모습이라고 됐는데 일단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물체가 평형이 깨지고 쓰러지는 이유 또는 안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이 바닥, 이 가장 밑면과 수직으로 세웠을 때 이 바닥면 있죠? 이 안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 돌림 힘 때문에 그 선을 놔도 탁 원래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면 밖에 뭐 있다? 무게 중심이 있죠. 얘는 돌림이 이쪽으로 생긴다. 그래서 그 선을 탁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져 버린다. 그러면 딱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바닥면에 수직선을 이어서 수평면에 있는 바닥 여기 있죠? 요 안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돌리는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요. 근데 딱 가운데 있으면 정지했다 그랬잖아. 굉장히 어렵지만 정지했다. 정지. 오케이? 어느 쪽도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오른쪽. 가에서 물체의 작용 알짜임. 지금 얘가 왜 정지했어요? 뭔가 지금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죠? 그것이 알짜임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에서 물체는 돌림의 평형 상태에 있다. 지금 평형 상태가 되니까 지금 안정적이죠?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생기면 구조는 안전하다고요. 안정성을 띠고 있다고요. 미연. 자, 여러분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이 연장선상 갔을 때 바닥면과 그 피사의 사탑 무게중심이 있죠? 이 무게중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바로 얘도 돌림 평형하고 있고 얘는 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돌림 평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나에서 물체를 잡고 있는 손을 탁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기억니은 3번이 정답이야. 난 모르겠습니다. 손. 이때서 규리는 어때? 맞았어? 오케이. 너 규리가 아니다. 미안. 내가 이름 많이 버렸다. 네가 규리지. 채원이. 쏘리. 나 어떡하니? 나 이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떡해? 옛날에 난 200명, 300명 다 외웠는데 한 번만 시험 보고 나면 다 알았거든? 자, 두 번째. 가는 마찰하면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한 점 P에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A가 평을 유지하고 정지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인데요. 아마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균일한 거 아닙니까? 생각했던 사람. 손. 맞지? 네. 내가 그래서 여기를 왜 심어주냐. 굳이 균일하다면, 정확하게 균일하다면 이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손을 댔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 얘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계란 있지, 계란. 계란의 어느 한쪽이 되게 무거워. 오케이? 그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야. 이제 이해되니? 네, 그래서 왜 힘을 줬을까? 여기 힘들어요. 이쪽이 무게중심이 돼요. 얘가 완벽하게 균일한 거라고 하면 이 굳이 손 안 줘도 돼요. 손 주면 손에 이렇게 되면 거꾸로 동글동글하게 있던 놈이 손 쪽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요. 오케이? 그럼 얘는 균일이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손을 줬을 때 탁 이렇게 정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봐, 손 탁 놨더니 이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그지?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 큰 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 가에서 A의 작용 알짜임 0이다. 알짜임 0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그걸 하나로 나타낼 거. 그 힘이 없다는 이야기야. 정지 있다는 거는 무조건 알짜임이 0이야. 기억 맞고. 니은 A의 무게중심이 어디다? Q다. 디귿 가에서 수평면이 A의 작용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크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손이 없다면 이 면이 위로 떠받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N짜리 물체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손바닥도 얘를 100N으로 받치고 있다고요. 못 받치면 어떻게 되죠? 뻥튀기 과자 같은 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100N짜리 무거운 거야? 그러면 뻥튀기 과자 부서져 버리죠. 근데 평형을 이룬다? 이 말은 이 물체의 중력과 이 바닥이 위로 떠받치는 힘. 이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뭔가 모순이 없게 어떤 개념을 잡아가는데 얘가요 떨어뜨리면 지구중심 떨어진다 그죠? 그런데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뭐야 알짜임 0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고요? 이 바닥이 이 면이 얘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존재한다. 그걸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힘이야. 무슨 힘이냐면 수직항력이라는 거야.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죠? 생각해봐. 이 면이요 진짜 힘을 준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물체들 부서져야 되죠. 그게 아니라고요. 넣으면
정지 있다? 그러면 얘도 위로 또 받치는 힘이 있어야 R자임이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가상 힘이 수직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 요 디귿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스피맨이 이 나 같은 경우는 이 A의 무게하고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누르고 있죠.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와 사람이 밑으로 미는 힘이 밑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이 바닥면은 이 물체의 무게하고 사람이 누르는 힘만큼의 힘을 위로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맞다. 이렇게 되죠. 그치? 이해됐죠? 자, 그림처럼 실에 매달려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뭐다? 힘의 평형이라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줄과 이쪽으로 당기는 줄이 이 막대와 이 물체의 무게를 뭐다? 지탱한다고요. 그런데 밑에 중력가속도는 오늘 이거 중력가속도 배울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G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할 때 9.8 mH 했잖아. 그죠? 9.8이 G야, G. 중력가속도. 오케이? 이미 배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배웁니다. 요거 수업 끝나고 나면. 어쨌든 얘는 이쪽으로 60N의 힘이 작용한다. 왜?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한 게 힘이야. 중력, 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되겠죠? 30N이 되겠죠? 자, 오른쪽 실이 당기는 힘의 F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딜 기준해야 돼요, 여러분? 회전의 돌림의 기준은 여기를 기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봅니다. 이 길을 기준해서 보면 이 3km짜리 물체는 이렇게 돌아요.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어느 방향? 시계 방향. 그러면 요 F라는 힘은 어떤 방향? 방향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기준 회전축으로부터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돌려보면 된다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자, 시계 방향의 돌림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뭐다? 정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시계 방향부터 해볼게요. 30N 곱하기 1 더하기 60N 곱하기 자, 이거는 어디 있다? 가운데 1.5m. 그죠? 는 F 곱하기 회전축으로부터 몇 미터? 3m.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20이죠. 120. 그죠? 120인데 3으로 나누면 F는 얼마가 돼요? 40.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얘가 40이래요. 그럼 얘는 몇 뉴턴? 네, 그렇죠. 둘이 합쳤어요. 90뉴턴을 지탱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문제 없지만 어쨌든 힘의 평형으로 하면 위쪽으로 향하는 거 90,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 90. 그렇게 된다고요. 하도 돌림이 모르겠다 해서 문제를 아예 푸는 방법을 그냥 놔뒀어요. 절반. 자, 받침대 AB에 질량이 2m, 길이가 4L인 균일한 막대가 있는데 5점으로부터 3L 떨어진 곳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를 올려놨을 때 정지해 있다.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라거든요. 그런데 다음은 AB가 막대의 작용의 힘의 크기를 각각 FA, FB. 자, FA, 요게 FA가 되고요. 자, 요게 FB가 돼요.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이게 뭐죠? 막대의 작용은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이게 힘의 평형이죠. 힘의 평형. 우리 구조의 안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 첫 번째 힘의 평형. FA와 FB의 합은 몇 mg? 3mg. 오케이. 3mg. 여기에 막대기는 2m이고요. 물체는 m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3m. 그다 G 곱하면 무게가 되죠. 3mg. O를 회전축으로 합니다. O를 회전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FB는 이렇게 되죠. 요게 4FB 곱하기 원래는 이거죠. FB 곱하기 4L은 그죠? mg 곱하기 3L 더하기 지금
이 막대기는 EMG가 무게인데 얼마? E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미연에 가가 빠진 게 뭐야? 요거 있고 요게 빠졌죠. 요게. 그죠? 맞죠? 요 놈이 빠졌으니까 4mgl이 되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돼요. 그죠? 그 다음 1과 2를 연립합니다. 자, 연립하면 FB는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3, 4, 7이죠. 7인데 4로 나니까 4분의 7이죠. 네. 4분의 7mg가 되고 그 다음에 FA와 FB가 합쳐서 3mg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FB는 4분의 5mg.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림처럼 길이가 8L이고 질량이 2M인 막대가 지금 왼쪽 끝으로 부터 5L 떨어진 지점에 천장에 매달린 실에 매달려 있대요.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매달려 있는데요. 얘 2M이고 얘 M이야. 그리고 이게 막대기에 지금 가운데도 아니죠? 그러면 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야? 평행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을 누르고 있는 중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장력, 힐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요. 장력 P와 F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힘의 평형 P는 EMG 플러스 MG 플러스 F. 이 무슨 말이냐? 힘의 평형. 위로 당기는 힘이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힘 평형을 이룬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회전축이 이거밖에 없어요. 돌림힘 보면 이 EM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이렇게 회전할 것이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야? L이죠, L. 그지? 무게중심이.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돌고, 근데 얘는 이렇게 도니까 이 둘이는 반시계 방향, 얘만 시계 방향이죠? 네. 돌림힘의 합 볼게요. mg 곱하기 5l 더하기 2mg 곱하기 l은 f 곱하기 3l 이렇게 되죠? 그러면 f는 요게 지금 5고 2니까 7이죠. 3분의 7이죠. 네, 3분의 7 mg고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3분의 얼마야? 3분의 9. 3분의 9에다가 16. 네, 16. 그래 되죠? 그러니까 T는 3분의 16mg, F는 3분의 7mg니까 빼고 나면 3분의 16. 그죠? 7분의 16. 그래 되죠?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데, 뭔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 어려워. 근데 뭔가를 할 줄 알면 쉬워. 그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는 뭐야?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if로 넣으면 돼요. 어쨌든 가나 나나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A라 하고요. 이 부분을 B라고 해요. 그러면 돌림의 평형 보면, 자, 가에서는 MGA는 M1G 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G는 없애버려도 돼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똑같은 거리죠? 거리니까 자, 나이스는 라지 MGA 곱는 스몰 MG B로 된다. 그죠? 여기도 G지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값은 어떻게 돼? 스몰 M분의 라지 M1 B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라지 M 곱하기 여기다가 스몰 m 라지 m 1b는 m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bb 사라지고 m1 m2는 m의 제곱. 그죠?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별거 아니죠? 이거를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 그거밖에 안 나는 거야. 자, 우리는 공부할 때요. 지금부터 뭘 하냐면 큰 틀을 봐야 됩니다. 그 테두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거기까지가 딱 하나의 식으로부터 다 시작해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인 줄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내용인데 그게 이런 내용인지를 모르고 그냥 해왔던 거야. 혹시 관성이라고 배워봤니? 관성의 법칙. 왜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 브릉 하면 뒤로 벌어져 넘어지는 거야. 관성. 그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배운 거야. 이거를요 정확하게 전체 틀을 알고 나면 아 우리 이 범주 안에서 배우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힘은요 물체에 힘을 주면 첫 번째 물체가 부서져요. 자, 뻥튀기 가져 있죠. 힘 주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그 다음 단단한 물체가 있습니다. 힘을 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요. 근데 가는 방향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힘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힘을 줘. 그럼 나는 정지한 게 아니고요. 또는 속력이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방향이 탁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물체가 부서지거나 변형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정지했던 물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던 물체가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하거나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힘하고요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냐? 자, 덩치 큰 강호동 있죠? 그리고 나처럼 호려한 사람 있죠? 둘 중에서 누가 더 쉽게 움직여져요? 나죠? 뭐 질량하고 힘하고 또 관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힘하고는 질량하고 비례관계. 그리고 속도 변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가속도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냅니다. 힘, 포스, F는 질량, 매스, M 곱하기 가속도. 아빠 자동차 브릉 하고 속도 빨라질 때 뭘 밟아요? 엑셀레이션. 그렇죠. 엑셀레이션, 가속도를 밟아요. 바로 뉴턴이란 분이 이 공식을 갖고 세 가지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그 첫 번째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정리를 쫙 해내요. 뉴턴이라는 분이 자기가 모든 걸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기원전 그리스에서 있는 철학자들이 이제 말한 거 있죠. 자,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만물을 어떻게 이거에 대한 내용과 자기가 연구한 것을 다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이 공식에다가 세 가지 법칙을 딱 정리해내요. 첫 번째, 제1법칙은 어떤 거냐면 이 힘이 없는 경우야.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힘은 어떤 힘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어떤 힘? 무슨 힘만 따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죠 이거. 알짜임. 어떤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하나로 나타내는 힘. 알짜임. 그래서 알짜임이 0일 때야. 이것이 바로 제1법칙이야. 그럼 여러분 잘 봐. 알짜임이 0이래요. 질량이 0이 될 수가 없죠. 질량이 0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죠? 엄청 뭐 가벼운 기체도 질량이 있는데 질량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0이야? 얘가 0이라는 얘기야. 속도 변화가 없대요. 그럼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내야 돼요. 자, 현재 정지 상태야. 지금 가만히 있어 나 지금. 근데 어떤 힘도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는데 둘이 똑같은 힘이. 그럼 나 어떻게 되죠? 정지했죠? 네. 그러면 계속 정지. 자,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데 어떠한 힘도 지금 알짜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죠? 등속 직선운동. 이걸 몰랐다면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우주선 안에 공간이 너무 좁아. 사람들이 있을 공간도 좁은데 거기다 실어야 될 물건들이 있고 식량 있고 막 산소 있어야 되는데 물 있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연료를 실을 데가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 달나라까지 가는데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돼요? 아예 우리 나갈 생각을 못한 거야. 왜? 달나라까지 갈 연료가 부족한 거야. 그죠? 그런데 닭이 새끼보다 이걸 안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로켓 타고 나갔죠? 이때부터요, 엔진 꺼둬요. 반성. 바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 성질로에서. 거기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구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는 거야. 가다가 멈출 때만 조금 역으로 역추진해야 되는 에너지, 연료가 필요하고. 그것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연료가 적어도 뭐야? 갈 수 있는 거야.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죠? 정지 상태는 계속 정지, 운동 상태는 계속 그 상태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우리는 성질이 뭐라? 관성이라고. 관성.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힘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질량도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으니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당연히 0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F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요. 그러면 가속도도 일정하게 값을 가져. F 값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가속도도 일정하지 않아요. 빨갛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등가속도는 아니야. 그냥 가속도야. 가속도.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무슨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F는 MA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쌍으로. 이러고야. 누가 나 뺨 때렸어요. 그러면 잘 봐. 내가 맞았으니까 나 아프죠? 감정상으로만 기분 나쁜 거야. 때린 사람은 기분 좋고. 그런데요. 물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요. 오로지 이성적이야. 힘만 따져요. 예 한번 얘기해 줄게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거. 뉴턴이 F의 MA라는 이 공식을 바로 사과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했다는데, 반대로요. 지구가 사과를 당겨서 사과가 떨어졌죠. 그 반대로 보면요. 바로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런데 왜 사과는 움직이는데 지구는 움직이지 않느냐?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체육만 있죠. 덩치 큽니다. 체육만 하고요. 작은 꼬마애가 있어요. 둘이가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딱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가 체육만을 힘을 줘서 팍 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육만은요. 뒤로 살짝 밀리고요. 애는 뒤로 휙 날아가. 왜? 둘이 분명히 꼬마애가 밀었지만 꼬마가 힘을 주는 만큼 체육만이 똑같이 꼬마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뭐야? 질량하고 가속도 한번 보세요. 질량이 크면요. 가속도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되죠. 근데 애는 질량이 작으니까 휙. 그래서 이거야.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요. 사과는 작기 때문에 뭐야? 떨어지는 게 보이죠? 지구는요. 이게 사과 좀 끌리는 게 질량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안 나는 거야. 질량 차이 때문에. 지구하고 달 있죠? 지구가요. 달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달이 떠나지를 못하고 지구를 돌아. 왜? 질량 차이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힘이 작용해도.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태양 있죠? 지구가 돌죠? 둘이 똑같은 힘이 작용해요. 근데 뭐야? 태양이 너무 질량이 큰 거야. 그래서 태양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고등학생 있죠? 너네 통합과 할 때 운동량, 충격량 배웠죠? 그건 또 별개의 얘기야? 아니야. 나는 대학 갔어요. 제일 첫 페이지에 봤던 물리학 교재의 첫 번째는요. 이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운동량, 충격량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F는 MA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운동량, 충격량이 더 정리가 된 공식이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운동량, 충격이 있는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야. 이 F는 MA로부터 다 원래는 거꾸로 이게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공식 F는 MA 됐다고요. 원래는 운동 충격 그거라고요. 그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 일과 에너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야? 첫 단어는 다 F는 열 빼놓고요. 열 에너지 빼놓고는요. F는 MA에서 다 파생되는 거야. 이게. 우리 앞에 이제 내용 갑니다. 먼저 F는 MA라는 공식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뤄봅니다. 자, 이 가속도. 가속도는 어떤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거든요. 자, 정의가 이겁니다. 어떤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중에 속도가 되고요. 이거는 처음의 속도예요. 그런데 속도가 나오네? 속도? 이 뭐지? 나는 속력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뭐지? 네, 이 두 개 차이점. 뭔가 같으면서 다릅니다. 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변이를 이야기하고 속력은 어떤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이용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줄게요. 이 가속도 하고 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자, 예를 들게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케이? 요게 O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 뜻이야. 처음. 오케이? F란 힘을 줬습니다. 속도가 어떻게 될까? 속력이 어떻게 될까? 빨라지죠. 근데 반대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어들죠. 바로 지금부터는 방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쌤 싫어요. 나 왼쪽으로 플러스 하려고. 그래,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대신 계산할 때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는데 나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답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속력은요, 힘의 방향 필요 없어요. 힘을 어디 주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F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왜 알죠? 물론 힘 주면 속력이 빨라지죠? 근데 방향은 따지지 않는다고요. 방향은.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 알짜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이기도 하고 방향도 뭐다? 같아요. 오케이? 당연히 같아요. 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속도 개념이야. 속도는 시간과 변이, 자, 속력은 시간과 이동거리인데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볼게요. 뭘 이야기하는지. 자, 여러분 집에서요, 이 학원을 오는데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옵니다. 어떤 막 갔다가 여기 횡단보도에서 정지했다가, 그죠? 막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동거리라고 그래요. 변위는 바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고쳐서 남들이 몰라보게 하는 게 뭐야? 변장. 그죠? 네. 변위는 위치가 변했다는 뜻이야. 바로 어떻게? 직선상으로 짠! 한 거라고. 얘는 힘하고 관련있다고. 어떻게 힘이 관련있느냐? 지금부터 잘 보세요. A에서 B로 갈 때요. 자, 이렇게 갈 때는 힘을 이쪽으로 주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힘을 이쪽으로 주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힘을 주겠죠. 자, 이것들을 뭐야? 쭉 합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합성해버리면 이 힘이 된다고요. 속력은요, 내가 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어쨌든 빨리 간다면 뭐야? 그쪽으로 힘을 줄 것이고, 그죠?
또는 느려진다면 그쪽에서 반대로 내가 그러니까 마찰력으로 이렇게 좀 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 근데 궁극적으로 A에서 B로 갈 때 그 힘을 방향들을 모두 다 뭐야? 합성해 버리면 직선 이게 하나는 온다. 힘의 방향과 고려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속도라고. 우리는 근데 살면서요, 속력 속도 막 씁니다. 아빠 저 차 봐, 속도 너무 빨라. 와, 저 속력 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거 모른다고 해서 바보 취급받는 게 아니죠. 너 몸무게 얼마야? 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저 70kg요. 킬로그램은요 질량이야. 거기다가 F를 붙이든가 아니면 거기다 10을 곱해야 돼요. 700뉴턴력 하면 어떤 할머니가 이래요. 미친놈이 그죠? 네 몸무게도 몰라 그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 다 알죠? 사람들 지장 없어요. 그럼 누가 필요하게?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공학자들. 어떤 이거 뭐냐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힘을 막 주죠. 이 포크레인 보면 어쩔 때 보면 무서워요.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흙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야? 이게 안 넘어지죠? 그거를 힘의 방향을 다 고려해서 얼마의 힘이 어떤 각도로 다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또는 빌딩이 세워질 때 어떤 쪽으로 약간 막 이상한 기형으로 건축물을 만들어도 안 쓰러지죠? 그게 뭐야? 힘 간접으로 다 따져서 한 거라고. 방향.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속도, 속력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보다 바로 이 공학자들, 힘의 방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기호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V는 T분의 S, 얘도 V는 T분의 S야. 지금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2학기 때는 어떻게 배우느냐? 위에다가 방향이 있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인데 여러분들 물리학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오케이?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어떤 사람이 막 가다가 여기까지 가는데 10초 걸렸어요. 자, 이 거리는 10m야. 오케이. 자, 근데 어떤 사람은 10초 동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여기로부터 10m를 갔다가 다시 2m를 돌아왔어요. 똑같이 10초가 걸렸어요. 이랬을 때 이 경우 속력 얼마죠? 시간분의 거리, 그죠? 속도 얼마죠? 시간분의 거리. 맞죠?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케이스는 속력 어떻게 돼요? 10초분의 맞죠? 네, 속도 개념 어떻게 돼요? 왜 8이게?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변이 원래 위치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어디야? 여기죠. 여기 8m라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재밌는 거 있죠? 이동 거리는 무조건 변이보다 크거나 같아요. 위 한번 보세요. 이 이동 거리 한번 보세요. 어때요? 변이보다 크죠? 근데 직선으로 쫙 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와 변이하고 같죠? 그죠? 그러면 속력은 무조건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뭐 하느냐?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봅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아까 봤죠? 어떤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인데 항상 여기에 동그라미 칠 때는요. 오리지널, 처음이란 뜻으로 씁니다. 처음이란 뜻.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4개의 기본 단위 있죠?
미터, 킬로그램, 초, 그리고 암페어. 이거를 가지고 모든 단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성력 또는 속도는 아까 뭐였어요? 시간분의 거리였죠. 그러면 거리가 미터, 시간은 세크, 초. 그죠? 자, 근데 이 과학은 참 재밌어요. 단위가요,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빼기는 안 돼요. 단위는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위는 속력이니까 미터 퍼 세크, 아래쪽은 세크. 이거 무슨 분수? 번분수.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이것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이 의미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2m per sec의 제곱이다. 이 말의 의미는 1초마다 2m per sec씩 속도 또는 속력이 증가한다 뜻이야.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속력이 감소한다 이 뜻이야. 근데 특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별 케이스. 우리 지구상에서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모두 다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죠. 그죠? 중력에 있어 모든 물체는 뭐야? 이런 가속도를 갖는다고.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한다고요?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가 받는 중력에 대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G, 그래비티라고 표현합니다. 9.8m per sec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1초마다 9.8m per sec씩 뭐야? 점점 속력이 빨라진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0m per sec의 제곱으로 합니다. 중학생들은 9.8을 곱했지만 고등학생들은요, 이 9.8 곱하는 거는 소수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 귀찮잖아. 그죠? 좀 9.8은 10이랑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10으로 대치 다 할, 그러니까 계산하라고. 그냥 단순,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하나 예를 좀 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질량이 2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지해 있어요. 힘을 줬어요. 마찰이 없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1초 후에 봤더니 얘가 2m per sec가 됐어요. 또 1초 후에 봤더니 4m per sec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가속도 값을 구해볼게요. 1초 동안 나중 빼기 초 2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1초 동안 나중 빼기 처음 하니까 똑같죠. 그죠? A 값이 플러스 2m per sec의 제곱이야. 그러면 F는 m이라는 공식에서 질량이 2고 2kg이고 가속도가 2야. 그러면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4뉴턴의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오른쪽으로 했죠. 이 값은 플러스 값이죠. 얘도 무슨 값이야? 플러스 값이죠. 가속도와 힘은 비례하면서 같은 방향이라고요. 그럼 반대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반대 케이스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2kg이야. 얘가요 이렇게 10m per sec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1초 후에 봤더니 7m per sec예요. 또 1초에 봤더니 이게 4m per sec예요. 그럼 가속도 해보자. 얼마야? 1초 동안 7 빼기 10 마이너스 3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1초 동안 4 빼기 7 마이너스 3이죠. 자, 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았다는 얘기야? 이쪽은 뭐라고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오른쪽 움직이고 있지만 가속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 FMS 되게 중요한 개념.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방향 아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이쪽이라고. 그 뜻이야. 움직이는 건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가 줄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쪽이라고. 그럼 힘은 이쪽으로 가고. 그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와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오케이? 같은 방향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자 여러분 문제 풀 때 필요한 글 그려줄 거거든요. 여러분 다 쓰고요.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거라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첫 수업할 때 이런 말 했죠. 그래프 잘 발든다고, 그죠?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그리거나 또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 이거. 자, 그래프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간과 위치 그래프. 시간과 여기 시간이다. 속력 또는 속도 그래프. 그 다음 세 번째,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 자, 이 세 개 중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뭐 미분적분 이야기했죠, 그죠? 면적과 기울기. 면적은 적분, 기울기는 미분. 그러면 공식부터 써놓을게요. 지금 배운 거 딱 이거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또는 변이. 여기로부터 S는 V 곱하기 T.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니까 여기로부터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여기가 원점이야.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막 갔더니 위치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상태야? 정지죠. 정지. 정지.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일진하게 벌어지죠. 무슨 상태야? 등속. 등속. 자, 여기서는 면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럼 뭘 본다? 여기 무슨 축이 있어요? Y축. 요게 X축 있죠. 그럼 뭐야? Y는 AX 하니까 어허! 기울기가 뭐다? 속력 또는 속도. 이렇게입니다. 속력이고 속도는요, 방향만 따지면 됩니다. 속력은 방향 안 따지고요. 속도는 방향, 그 문제 속에서 방향을 보게 됩니다. 알았죠? 네. 쉽죠? 그 다음. 두 개를 곱했어요. 곱한 거 뭐라 그랬어, 내가? 면적이라 그랬잖아. X 곱하기 Y. 면적. 오케이? 공식에서 곱한 거는 면적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 면적은 바로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뭐 등속이거든요. 자, 2m/s라는 등속으로 3초 동안 갔다. 그럼 면적이 얼마야? 6m를 갔죠, 그죠? 네,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 또는 변이. 직선으로 간다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고 그러잖아. 그럼 자, 이렇게 되면 뭐지? 이렇게 되면 이건 뭐죠? 시간에 따라서 점점 뭐야? 속력이 빨라지고 있죠. 이게 무슨 운동? 등가속도. 이 등가속도도 마찬가지.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요. 그리고 요게 무슨 축이 있어요? 속도, 속력이 Y축이 있죠. 그리고 여기 X축이 있죠. 그럼 이것도 Y는 AX꼴이죠. 그럼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 예를 들게요. A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B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가속도가 누가 더 크다? B가 크다고요. 기울기가 크니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가속도 있고 요거 곱했네? 뭘 구한다? 면적만 구한다. 기울기는 의미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도가 있고 속력이 느려지는 가속도 있죠. 그럼 쌤, 속력이 낮아지면 감속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감속도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인 가속도, 플러스인 가속도 이렇게만 나타나요. 감속도 말은 없어요. 용어로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면적은 뭐냐? 곱한 것은 뭐다? 면적인데 면적이 뭘 뜻해요 지금?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죠. 뭐요? 속도 변화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얘가 2m/s의 제곱. 이게 뭐라고요? 1초마다 2m/s씩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3초가 지났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다? 플러스 6m/s.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증가야, 증가. 근데 마이너스 값을 띄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자, 이런 상황이에요. 6이죠? 근데 마이너스잖아. 그럼 뭐야? 6m/s가 뭐였다? 감소했다고요. 감소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개 딱 보니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는데, 자, 어떤 문제가요? 시간과 가속도가 딱 나가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턱대고 여러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이거야, 이거. 두 번째 이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든 정보가 다 있죠, 지금. 그죠? 맞죠? 그래서 이 그림이 딱 나오면요, 이거로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속에요, 그래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문제 속에 있는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이거로 그려야 된다. 모든 문제는 뭐다? 이 그래프로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야. 잘 푸는 방법이라고. 이 그래프로 딱 그리고 나서요, 보면 문제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그릴 때까지가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림이. 자, 오늘 여기까지고, 근데 하나만 더.